보세요. 오늘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배울 건데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안 구하고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찾는 방법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인수분해해서 풀었었죠.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이 괄호를 전개를 해보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랑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고요. 얘를 전개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걸 전개한 식이 얘니까 얘랑 얘가 같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x 1차식의 개수가 얘랑 같아지고 이 식과 얘를 곱한 상수항이 c랑 같아진다 예요. 그래서 x의 개수를 보면 얘네들을 곱한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랑 같고 이렇게 곱한 상수항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랑 같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a로 나누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고요. 이 책에는 보면 어떤 공식도 추가로 나오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도 추가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외우지는 않을 건데 뭐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얘네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뭐지?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을 수 있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루트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네를 공식으로 책에서 잘 정리해 놓기는 했어 사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걸 외우냐면 얘네들을 꼭 외우고 얘는 알아서 해. 안 외워도 상관없어. 근데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관련된 건 필요하면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했던 건데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중3책에서도 했었죠.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는 0 모양이 돼야 하니까 전개하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는데 특징이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고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이 모양으로 적는 거고요. x제곱의 개수가 5다라고 하면 이 식 전체에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 걸 잘 보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쪽에 지금 방금 한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읽어보세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만약에 답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면
다른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또는 1 플러스 루트 2i가 답이면 켤레복소수인 얘도 답이다. 이게 켤레근의 성질인데요. 이 켤레근의 성질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 뭐냐면 무리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으로 켤레근이 생기려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가 서로 다른 한근, 켤레근이 되려면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배우기 전에 배웠던 유리수까지, 복소수 배우기 전에 배웠던 실수까지 배웠었잖아. 그게 개수일 때 가능해.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걸 예를 하나 들어서 써보면,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루트 2x 뭐 마이너스 루트 2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루트 3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건데, 여기 숫자 좀 바꾸자. 1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b제곱하면 2 마이너스 4ac 하면 뭐가 돼?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얘가 별론데. 얘를 4배에서 4분의 7이라고 써. 자, 좀 어거지 같지만 지금 빠르게 맞추는 거야.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7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9니까 3이 되거든. 그럼 봐라, 근이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인데 다른 근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보면 x의 개수에 루트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호 바꾼 게 서로 켤레근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유리수인 경우에만 유리수 같아지고 뒤에 게 플러스 루트면 마이너스 루트면으로 켤레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같은 식으로 만약에 여기 i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i, 여기도 i, 여기도 i가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역시나 켤레 복소수가 켤레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켤레근이 되려면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무리수에서 켤레근이 생기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고요. 켤레 복소수로 켤레근이 생기려면 개수가 실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자,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1번에서 찾으라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거 이용해서 얘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아까 했잖아. 공식 증명할 때 곱셈 공식 변형.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찾은 거 여기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보면 물어보는 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인데 이걸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것도 힌트를 주자면 곱셈 공식 변형이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였어요. 역시 대입해주면 답이 나와요. 3번은 전개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고요. 4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4번 분모가 다르잖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통분을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분자에는 뭘 곱해? 베타. 그렇죠. 베타 플러스 1을 곱하고요. 여기 베타에는 뭘 곱해요?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요. 자, 분자를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두 개 있고요.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하면 찾을 수 있고요. 같은 식으로 얘도 전개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잊어버린 거 다시 외워야 됩니다. 9번,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 보면 2차 방정식의 10번의 1번 두 근을 알려주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방정식의 두 근을 알면 계수 A와 B를 찾을 수 있지? 뭘 이용해서? 지금 배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 인수분해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마이너스 4랑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a, b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근과계수의 관계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풀어볼게요. 자,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을 찾는 걸 배우고 있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4와 2의 합은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 그럼 a가 얼마? 2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두 분의 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a분의 c였잖아. 그래서 여기 1분의 b. 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를 여기 대입하면 방정식이 2x제곱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찾으라고 했어. 두 근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면 굳이 방정식을 끝까지 풀지 않아도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죠. 2번도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네의 두 근은 알파 베타고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일 때 a, b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랑 근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각각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 거야. 김현래 제일 처음에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아? x분의 a. a. 양지민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 a분의 c였어. a분의 c. x제곱분의 b요.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b. 자, 이번에는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방금 A랑 같다는 걸 알아냈고 알파 베타는 B랑 같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A랑 B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 A 플러스 B는 속유정 뭐가 돼? A 플러스 자, 그럼 여기서 B의 값이 나오고요. 강다영 두 근의 곱 A 곱하기 B는 여기서 뭐랑 같아져요? 플러스 2랑 같아지는데 B가 1이니까 A는 1이 되죠. 근각계수와의 관계 공식에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1번을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 2번은 두 근의 차를 알려주고 K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처럼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나오면 두 근을 뭐라고나?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요.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나오면 2 차이 나는 거잖아. 작은 거에 2를 더하면 큰 근이 되는 거니까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입을 할 거야.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두근 2알파랑 3알파인데 합하면 기면내 뭐 돼? 여기서 근각계수 K-1 양지민 두근 곱하면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뭐가 돼요? 여기서 이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두근의 곱은 근각계수 A분의 C 그럼 뭐가 돼? A예요. 그렇지 K가 돼요. 이 연립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첫 번째 줄은 K-1이 5알파고요. K는 6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K 자리에 얘 대입해주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5알파니까 방정식을 풀면 알파를 찾을 수 있고 알파를 찾으면 대입해서 K도 찾을 수 있죠.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라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놨어요. 속류정 두근의 합은 여기서 뭐랑 같아요? 9분의 2K. 강다연 두근의 곱은 뭐랑 같아요? 9분의 K-5랑 같죠? 이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문제 읽어봐. 안 사라지네. 자, 12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우리가 아까 책에 정리되어 있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정리되어 있었지. 두 가지 모양이었는데 하나는 x-알파, x-베타는 0이었고요. 사실 우리 이거 당연히 알고 있거든. 전개한 형태를 기억해야 돼. 전개한 형태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일단 요 모양으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에 뭘 써야 돼 여기다? 합을 써야 되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뒤에는 두근의 곱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얘는 뭐 해야 되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이 되고요. 양재민?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 두근의 곱은 얼마야? 나 지금 너한테 두근의 곱 세 번째 물어봤어. 어? 2예요.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2 써서 계산하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보면 얘랑 얘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모양에 대입해서 식을 쓰려면 두근의 합이랑 곱을 알아야 되죠. 합이랑 곱을 먼저 쓰고 시작해볼까? 두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근각계수에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죠. 그걸로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셈공식 펴죠. 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가 돼? 뭐랑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산하고 쓰고 강다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죠. 그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답이 몇이 돼? 마이너스 5가 돼요. 곱도 필요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전개를 먼저 해보죠.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건 알파 베타의 제곱이지? 이건 아까 찾았어.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 답이 뭐가 돼? 7이 돼요. 마이너스 3이라 마이너스 곱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더하기 2분의 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보 계산 틀렸냐? 저거 7이 아니라 8. 그러네. 4, 3, 1 더하면 8이죠. 자, 계속 가봐요. 13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2차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한 번에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걸 배우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일단 근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2차 방정식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고 쓰고 근을 찾을 거예요. 짝수 공식에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6이라 1 풀마 루트 5 i가 되죠. 그러면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i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예요. 이렇게 근이 나온다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x 중괄호로 써볼까? x 빼기 근 하나 1 플러스 루트 5i x 빼기 또 다른 근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두 근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x-알파, x-베타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전개해야 돼요. x-1 마이너스 루트 5i x-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전개해보면 돼. 저거 나오는지. 자,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14번을 볼게요.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적당히 뭐라고 넣을까? 알파와 베타라고 놔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게 두 근의 합이 6이다라는 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6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fx는 0의 근이 알파다라고 했으니까 fx는 0이라는 식의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도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베타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찾으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봤어. 찾으라는 건 f 5x-7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요. 자, fx는 괄호 안에 누굴 대입해야 0이 돼? 알파를 대입해야 0이 돼. 그러니까 f 알파 해야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여기 괄호 안에 5x-7을 계산한 값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f 알파 해야 능령이 되지. 그러면 5x-7이 알파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돼요. 그래서 7을 이항하고 5로 나누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f 베타가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5x-7이 베타가 돼야 이 식이 성립하고요. 이때 x를 찾으면 7 넘기고 5로 나누니까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서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했어. 자, 얘랑 더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7 더하기 7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래? 자,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 더하기 14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을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15번은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개수가 유리수야. 그런데 한 근이 무리수예요. 그러면 아까 루트 부분의 부호만 바뀐 켤레근이 생겼었죠. 그래서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인데 순서대로 쓸까? 3 마이너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a.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있어요.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어. 그래서 알파 베타는 b가 되죠. 이 정계한 뭐 돼? 합쳐. 9 마이너스 2니까 7 되겠죠? 이렇게 a, b를 찾아주시면 돼요. 얘도 같은 문제야. 한 근이, 자, 개수가 실수야. 그런데 복소수인 근이 생긴대. 그러면 다른 근은 켤레복소수 1-2i가 됐었죠? 같은 방식으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a, b를 찾을 수 있어요. 잠깐 쉽시다.